우선 제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했죠.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랑 해서 멋지게 우리가 이겼는데, 저 또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창원이죠. 전 초등학교를 마산 합천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축구의 명문 마산 합천초등학교 나가가지고 저희 때 종국대 우승도 하고, 저희 소년체전 은메달 땄을 때 이제 각종 전국적으로 수상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2002 월드컵 때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 창원 마산 길을 다 퍼레이드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마산 창원 지역에서 쭉 달리셔가지고, 그래서 저 또한 손흥민처럼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너무 꿈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면은 운동선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는 1등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1등 안 해도 서울 갈 수 있어요. 서울에 3,000명 붙잖아요. 운동은 뭐예요?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애매하게 할 바에 안 하게 됐다는. 저 또한 축구를 못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주전을 뛰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저희 때는 솔직히 많이 맞았어요. 선배한테도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책에서 그렇게 했어요. 책에는 자세히 적었는데 쉽게 말하면 청소, 빨래 안 하면 얼차려 받고, 머리 받고, 축구 시합하다가 감독한테 불려가서 소위 뺨 맞고 부르고 태클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는 지금 부모님들 난리 나겠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여튼 제 입장에서는 축구를 하러 왔는지 군대에 온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 저희 아버지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잘하셨고 전국대회 대통령 선배를 우승하실 만큼 뛰어난 선수였지만 돈과 백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축구 선수로서 진짜 성공할 수 있기는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운동선수가 수업을 들어가요. 저희 때만 해도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시험 때만 들어가서 찍고 나왔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운동은 뭐다? 1등만이 기억돼요. 설상 힘들게 프로를 가도 프로에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그만두고 할 게 없어요. 왜? 정상적인 학생들도 공부해서 대학 가서 취업하기 힘든데 평생 운동만 한 친구들이 공부도 하지 않는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걸 합리적으로 무조건 그만두지 마라 아니라 잘 설득을 해서, 저도 어린 나이에 오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그만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축구를 그만둔 건 아니에요. 왜 공부를 했냐? 자, 축구만 하던 친구한테 축구 그만둬요. 그러면 축구하는 쪽 지도자나 동료들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축구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왔잖아요. 학생들, 주변 선생님들이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축구가 너는 무슨 공부를 하냐? 머리에 든 건 있냐? 살아있다 서로 하라 라고 한다면 친구는 그런 얘기 들었어.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 대놓고 해. 친구들이 이 머리에 든 거 있는 보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죠? 그래서 소위 빡치겠죠? 제가 빡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축구 선수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거창한 서울대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강연장에 2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서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계시지만 저는 5분, 10분도 앉아있기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춥지만 운동 1시간 반, 2시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쉬는 게 낫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당연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다시 현타가 왔어요. 앉으면 힘든데 공부 되겠어? 다시 축구할까? 근데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돌아가봤자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먹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제가 한 거는 뭔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 한 거예요.
즉 중학교 수업이 한 40분은 될까요? 40분 수업을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졸지 않고 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졸면은 일어서요. 일어서서 수업 뒤에 가서 사물함에 책상 놓고 책 놓고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 추운 날에도 찬물을 세수하고 그다음에 찬바람 쐬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스트레칭도 하고 친구한테 깨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학교 가면은 스탠딩 테이블 있잖아요. 없나요? 그게 왜 나오잖아요?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도 안 졸려고 사물함 등을 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게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졸는 학생들을 위해서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거는 되더라고요. 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단어도 잘 모르고 1차 방정식, 집합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학원을 갔어요. 그 학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학교가 저한테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종합 학원을 가서 국어, 영어 탐구는 학교 주제에 맞추되 가장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걸 모르면 뒤에도 못해요. 우리나라 국어는 뭐 한다? 예비 고일들 수학 상하하고 수원하고 겨울방학 때 수투를 끝내겠다는 걸 하는데 수학은 나중에 수능 문제를 보여드릴까요? 중학교 수학을 모르면 이적도를 못 풀어요. 우리는 뭐 한다? 선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래서 앞에 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별도로 1대1로 가야 됐어요. 저는 진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저는 학교 선생님들 잘 활용했다고. 요즘 친구들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는 거 있으면 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 하거나 눈치 보인다 하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 진짜 괴롭혔어요. 교무실에 살았어요. 이제 거짓말 하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 성적표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수, 이항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 거예요. 제가 뭐가 의미하는가? 쉽게 말하면 A, B, C, D, E라고 했죠. 제가 축구할 때 성적표가 하나 빼고 다 가요. 다 E인 거예요. E. 알겠죠? 위는 뭐냐면은 중간인데 체육이에요. 실기를 그래서 하니까 체육 빼고는 다 가요. 특히 저 제일 밑에 186등 중에 184등 있잖아요. 185등, 186등이 누군지 알아요? 같이 축구한 친구들.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잘 찍은 거죠. 그리고 제 전학을 중학교를 축구를 하만 중학교를 갔다가 하만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제 고향은 가까운 창녕, 창녕군, 남수, 촌놈입니다. 그래서 학교 번중교육생 수가 확 줄죠. 여튼 첫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엄청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에 희망과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중2 때 이제 자신감을 찾고 중3이 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양도 많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과제도 많아요. 복습도 해야 돼요. 학원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 걸로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박철돈 변호사도 말씀드렸듯이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원이 많으니까 도저히 내 걸로 만들 시간이 없다 보니 저는 학원을 그만뒀어요. 부모님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그만둔 거예요. 학원 그만두니까 또 집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축구에서 공부 좀 했다고 네가 학원도 다니는 종교 1등도 학원 다니는데 네가 무슨 학원 그만두냐. 전 도저히 학원 다니면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자기주도학습 요즘 메인 포인트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은 독학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를 하되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학원은 시간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강이 엄청 활성화되지 않아서 EBS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복습을 하고 부족한 거나 좀 어려운 유형들은 EBS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스스로 공부를 했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한 목적이 뭐죠? 축구 선수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증명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공부할 때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도 대놓고 뭔가 이런 거 잘 안 해요, 사람한테. 맞죠?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지.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책상 차요. 책상 엎어요. 네가 무슨 공부하냐. 근데 저는 싸움을 잘하고 못할 떠나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공부 꼭 잘해가지고 성적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1, 2등을 제외하고 저를 무시하던 애들은 다 저보다 성적을 못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자, 나이대가 초등학생 되는 것 같고 중학생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있나? 고등학생이요? 아, 있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하여튼 예비 고일 있어요. 예비 고일. 되게 중요한 사람. 맞네. 네, 저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목표를 정해야겠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목표로 하냐? 제 성향은 뭐냐면은 중간이 없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때리치고.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최고를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제일 좋은 대학 찾아보니까 서울대래요. 서울대 가겠다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직 체육교사세요. 2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전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기대가 있겠어요? 주관에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아빠 입장은 4년제 대학만 가도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교직에 계시니까 어디 간다고 이제 대학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뭐 진로 담당 선생님께 물어봐서 정보를 알아낼 거니까. 그래서 딱 1대1로 딱 앉혀가지고 어디 대학 가고 싶냐 이러니까 서울대 했어요. 딱 이 반응이 아빠 말을 안 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정도껏 까불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으니까 제가 외동아들인데도 어이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합격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뿐인 없는 아들인데 또라이인 줄 알았대요, 진짜. 얘는 이제 정상 아니라 약간 보통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빠가 얘가 뭐 서울대가 옆집 대립도 아니고 다시 생각해라, 현실을 모른다 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 다음날 했어요. 또 몇 달 어디 가고 싶냐? 서울대 가고 싶다. 저는 안 바꿔요. 그래서 손잡고 서울대 간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서울대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목표 대학을 가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직접 가봐요. 왜냐면은 내가 구글 사진이나 유튜브로 그 대학을 보는 거랑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캠퍼스를 누리는 달라요. 제가 명문대 투어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에 1도 관심 없던 친구도 서울대 투어 시키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서울대는 산 밑에 학교가 있지만 학교가 엄청 커요. 학교에 버스, 택시 다 다녀요. 그래서 걸어서 다니기 힘든 학교예요. 그리고 캠퍼스도 자연에서 이쁘고 무엇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니면서 나도 저 중간 형들처럼 서울대 와서 뭔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누리고 싶다. 라는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투어를 하면은 본인의 관심사에 꽂히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인데 저는 축구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 라는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데 잘 원해야 돼요. 진짜 그때 당신이 원하는 건데 나중에 되면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축구를 안 하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에 서울대 가서 이 운동장에서 70%를 보내. 서울대 가서도 서울대 축구를 했거든요. 4년 내내 했어요. 월화수목금 매일 훈련하고 매주 유리그 시합하고 동아리 아니에요. 똑같이 대한축구 등록해서 제가 축구 했을 때 친구들이랑 시합을 하고 여튼 효과가 크다는 거죠. 투어로 꿈과 동기부여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 예비 이제 일들 특히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을 거예요. 중학교는 인풋택이 아웃풋이 똑같아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외우고 문제 풀면 하는 만큼 나와요.
여러분이 한 3개월 뒤에 고등학교 시험을 딱 보면 충격을 먹어요. 3월 보고서 딱 보는 순간부터 중학교 때 1등급 받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아요. 특히 내신을 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저도 서울대 목표인데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면 미치겠네요. 그 뒤에 이렇게 알려줄 건데, 즉 노력의 관계를 뼈저리게 돼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하고 야자하고 명교시에 보충수업할 때도 있고 주말에도 5시 불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량과 시간이 훨씬 많아졌는데 성적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안 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 노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노는 거랑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전략과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즉 저 목표 서울대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의 그런 공부 방법들을 좀 배워야겠다고 해서 각종 책, 사이트 등을 많이 찾아봤고, 이 두 분이 지금도 유명한데 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 2007년도에 막 양대3 책을 내고 이제 한국에 알려졌어요. 도나보 대표랑 강성태 대표죠. 그 외에도 각종 진짜 박철권 변호사님처럼 가난했다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 가는 그런 수기들, 각종 수많은 사이트라든지 스터디코드 대표고 공부에 계신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공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면 전략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알았어요. 특히 전략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 입시 전략이 요즘 입시의 핵심. 그 전략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노력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서울대생들에게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 헬스클럽 가서 PT 찍는 거 사람이세요? 보이는? 한 명분이 안 계세요? 숨기고 싶지만 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평생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나요?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서울대생이 실천한 공부 방법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과도기가 있고 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를 적용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 이대로 하면 되는 거 맞아?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돌아가기는 거기 너무 아는 게 확실해.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 그래도 믿고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수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은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저 우울증 걸린 사람의 성적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안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이 되는 거죠. 성적이 오를 수 있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지만 여튼 그걸 잘 극복을 해서 저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진짜 더 간절하게 공부를 했어요. 목표 안에는 간절함이 포함이 돼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와요. 자, 왜 그 행동이 나오냐? 자, 여기 이제 오늘 어제는 축구 논의하는데 날씨가 좋잖아요. 여기가 되게 좋은 날씨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자녀가 있는 수많은 그 분들에게 오늘 초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80% 이상 왔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족여행 가요. 독감 걸렸어요. 물론 독감 걸리면 안 되지만, 근데 웃긴 게 보통 어머니들이잖아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 못 온 이유 중에서. 긴장, 이제 겨울에 긴장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뭐 심각한 거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이 시댁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이 80%가 돼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다 가족들이 다 사정이 있고 오늘 여기 오신 분에서 거제도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거제도도 대신 거제인인데 원래도 창원이 거가 되게 보는 게 멀나봐 성이라서 그럼 뭐해? 여수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는데 오늘 오신 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간절한 사람은 가치를 알고 온다는 거죠. 저도 그만큼 서울대가 간절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이 유니폼이거든요. 저 유니폼 위에 SNU 자리가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우리 이제 외국 선수들은 선을 넣어요. 손, 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 이름을 쓰는데 서울 SNU가 뭐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서울대 약자. 서울대 약자를 이름에 넣을 만큼 서울대가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공부를 때려치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까 박철무사 얘기했지만은 주말에 공부하기 싫을 만큼 평일에 하였잖아요. 저는 4년 약 4개월 정도 동안 단 한 번도 주말, 공휴일, 명절에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는 5년이 늦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으려면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잘 안 나와서 힘들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서울대 합격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서울대 가면 기념품점이 있어요. 거기 배지가 팔아요. 그 배지를 교복에 달고 다녔어요. 남들 보고 진짜 조신하네. 그래놓고 서울대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또 팔리는 거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간다고 제가 홍보를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허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그 꿈에 미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서울대 안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발표했고 특히 지금 고3들 이번 주 이제 수능을 보고 다들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이제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저 면접도 보고 학생들도 좀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근데 얼마나 더 서울대 간절했냐면은 보통 수시 원서를 6개 쓰거든요. 맞죠? 여기 이제 교지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때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고 제 학생들은 그렇게 전략을 결제수를 가지 못해요. 저는 수시 원서를 다 서울대 하나 썼어요. 진짜 서울대 아니면 성적이 1점대였는데 연고대도 합격할 수 있고 다 합격할 수 있었지만 저 연고대도 공부했어요.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간다. 어설프게 이제 넣어버리고 수시에서 붙어버리면 진짜 서울대를 딱 썼을 때 나중에 불안하게 했죠. 서울대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때 그만큼 간절하게 했고 그래서 축구 선수 저는 서울대 합격했는데 제가 고향이니까 홍영군 남지읍 촌이에요. 서울대 잘 안 나와요. 저는 4년 만에 나왔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창원이나 이 대도시는 서울대 많이 붙기 때문에 서울대 몇 명을 붙잖아요. 4년 만에 나왔으니까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스토리가 EBS 방송이 되어가지고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웃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철학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당장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잘 나오는 친구 있지만 마지막 대학 합격 발표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특히 모의고사를 3년 내내 1등을 봤던 친구도 수능 때 3등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모의고사 잘 못 보다가도 수능 때 대박이 나서 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특전을 보고 가야지. 마라톤인데 우리나라 교육, 학부모님들은 100m 달리기 계속해요. 애들은 이제 지금 당장 안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좀 큰 것 같아요. 여튼 마지막에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특히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직책이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죠. 맞잖아요. 황선홍 감독도 전에 엄청 못 먹었어요. 요즘에 뭐 벤투 감독 우리 신육강 기자 만들었지만은 맨날 전술없다 우리나라 빌드업 되냐 이강인 안 쓰냐 그럼 뭐합니까? 그 결과 내잖아요. 결과 내니까 뭡니까? 베비코가 진짜 한다고 황선홍 그날 따니까 역시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누군가의 무시나 비아냥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무시합니다. 결과를 밟아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많이 불러주죠. 그래서 제가 첫 강연을 했어요. 진해 용원중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수험생들 나아가서 학부모님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전국고대 축구는 제가 서울대 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울대 가더라도 누구나 목표 대학을 합격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서울대 필요는 없어요. 모든 학생 다 서울대 갈 필요는 없지만 여튼 꿈과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겠죠?